오늘은 미국의 그 유명한 기관 투자가인 그 톰 리와 폴 튜터 존스 이 두 분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연말 강세론자인 그 톰 리의 의견입니다. 그 미국의 펀드 스트레스 설립자인 톰 리는 연말에 상승 랠리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톰 리는 그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촉발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그 전쟁 리스크가 증시에는 오히려 상승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분석했습니다. 톰 리는 고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전쟁 리스크가 계속될 경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국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 국채 금리는 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반등을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톰 리는 지난 9월 FOMC 이후에 빠르게 치솟던 국채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8% 아래에서 거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증시의 그 하방 압력을 가한 핵심 요인이 바로 그 국채금리 상승이었던 만큼 국채금리가 떨어지면 그 시장의 투자 심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면서 주식시장이 연말까지 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 과거의 주식시장 논리로 보면 탐 리의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9월 FOMC 이후로 연준이 생각보다 그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미국 채권 금리가 크게 상승을 했고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으로 투자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내년 하반기에나 금리를 내릴 수 있다고 하니까 주식시장이 패닉에 빠졌고 그래서 9월 내내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충돌이 발생하면서 사람들이 그 안전자산인 국채를 매입했고 그래서 국채금리가 며칠 동안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는 톰 리의 말은 옳습니다. 하지만 그 이에 대한 제 의견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둘째로는 그 미국의 유명한 헤지 펀드 매니저인 폴 튜터 존스입니다. 폴 튜터 존스는 톰 리하고는 반대되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그 CNBC와의 인터뷰에서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미국의 재정 상황은 악화되고 있는 만큼 지금은 주식에 투자하기에는 위험한 시기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 연준의 공격적인 통화 긴축으로 미국은 경기 침체를 겪을 것이고 채권 시장의 수급만으로도 시장 금리는 더 오를 것이고 높아진 차입 비용의 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불황이 올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미국의 취약한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그 현재 미국의 부채 규모는 GDP 대비 122%에 달한다고 하면서 이는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취약한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연준의 그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채권을 발행해야 하고 그러면 이자율이 상승하고 이자 부담은 확대되며 결국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와 비슷한 일이 며칠 전에 발생되었습니다. 지난주에 그 3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입찰이 부진한 것이 원인이 되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폭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그 30년물은 그 발행금리가 4.8%였는데 입찰이 저조하면서 낙찰금리가 4.837%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건 그 발행하려던 것보다 금리를 더 줬다는 것이고 이 말은 국채를 매입할 기관이 생각보다 없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재무부는 계속 국채를 발행해야만 하는데 국채를 매입할 기관이 없으면 금리를 더 올려서 팔아야 하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우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 때문에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을 찾으면서 그 다음 날에는 국채 금리가 하락을 했지만 이건 그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국채를 매입할 기관이 없어서 금리를 더 올려서 팔아야 하는 현상은 앞으로도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폴 튜터 존스의 염려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폴 튜터 존스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2024년 1분기쯤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면서 그래서 미국 주식과 기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 증시가 12% 정도 더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증시는 경제에 선행한다는 점에서 그 시기가 곧 온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 폴 튜터 존스는 1987년 10월 19일의 블랙 먼데이를 예측해서 큰 돈을 번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톰 리는 주식시장의 강세를 예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쟁 등의 이유로 안전자산인 국채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그래서 국채금리가 하락할 것이고, 이것이 주식시장의 강세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반면에 폴 튜터 존스는 주식시장의 약세를 예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은 계속 늘어나서 추가적인 채권 발행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금리가 상승하고 이자 부담이 확대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원인은 비슷한데 해석은 둘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폴 튜터 존스의 의견이 맞아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톰 리의 예상과는 달리 국채금리가 거의 5%에 육박하면서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달러는 약보합입니다. 통상적으로 그 시장이 불안하면 안전자산 선호 심리 때문에 달러 초강세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안전자산인 국채를 매입하면서 국채 가격이 상승하고 국채금리가 하락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시장은 불안하고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는 상승하고 달러 가치는 상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코로나가 터졌던 2020년을 기억하실 텐데요. 그 당시에는 투자자들이 오로지 달러였습니다. 모든 자산이 다 폭락하고 오로지 달러만 폭등했습니다. 심지어는 안전자산이라던 금도 폭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금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아마도 투자자들은 국채 발행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채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행될 텐데 이 물량을 소화해 줄 투자자들은 별로 없다는 걸 투자자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스카이브리지 캐피탈 창업자인 스키라무치는 연방정부가 1센트를 지출할 때마다 실제로는 43센트를 빌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매우 위험하다고 하면서 빌린 돈을 더 많은 달러로 상환해야 하고, 이는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연준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당분간은 달러에 큰 문제가 생기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점점 이러한 달러의 문제점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불확실성이 증가했는데도 국채금리가 최고점을 돌파하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현상은 투자자들이 달러에 대해 염려하고 있는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제 영상에서 수차례에 걸쳐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인플레 때문이라기보다는 국채를 발행하기 위함인 것 같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과거의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전월 대비 근원 CPI입니다. 보시다시피 금년 3월 최고점을 찍은 후에 횡보를 하다가 7월에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둔화된다는 의미니까 금리를 올리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연준은 금리를 5월에도 올리고 7월에도 올렸습니다. 전월 대비 근원 CPI는 3월에 최고점을 찍고 하락하는데 거꾸로 금리를 계속 올렸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5.5%까지 상승했습니다. 과거에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질금리가 플러스가 될 때까지만 금리를 올린 후에 금리 인상을 곧바로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높을 때까지 계속 금리를 올린 후 금리 인상을 중단했습니다. 지난 4월까지는 물가지수 상승률이 기준금리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5월부터는 반대로 기준금리가 물가지수 상승률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물가지수 상승률은 더 떨어졌는데 기준금리는 반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만 생각한다면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었고, 과거 사례에 비춰봐도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것이 타당했습니다만 연준은 7월에도 금리를 올렸습니다. 앞으로 미국 재무부는 계속 채권을 발행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30년물은 발행금리가 4.8%였는데 입찰이 저조하면서 낙찰금리가 4.837%까지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리가 높아야 국채가 소화가 됩니다. 결국 앞으로 이자율이 하락하기는 점점 더 어려운 구조가 되어가고 있으며, 그 결과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염려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대안 자산으로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전체 발행량이 한정된 유일한 자산으로 금보다 더 가치 있는 저장 수단으로 변모하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